2014학년도 대입 지원 전략. 오늘은 동국대학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미션 스쿨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는 불교의 학교, 불자만 다니는 학교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색이 강한 학교, 동국대학교 알아보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학종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획균형 통합 전형의 어떤 대상자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거, 추가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이거죠. 이전에는 8명 추천했는데 계열별로 4명씩 인문넷 자연 넷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구분 없이 8명입니다. 이게 학교마다 약간의 실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학교 기준 놓고 보면 인문의 추천 인원보다 자연계열 추천 인원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논술 전형은 최저 관련된 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 두 개의 전형은 최저가 없는데 논술 전형만 최저가 있습니다. 자, 전년도에는 인문계열이 2합 4였는데 올해는 2합 5로 완화가 되었고요. 경찰 행정학부에 한해서 국수 0에서만 최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수 0 탐구까지 해서 2합 4가 되었고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2합 4에서 2합 5로 등급이 완화되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종합 아니면 교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테니 잘 보시고요. 큰 틀을 놓고 보면 전년 대비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동국대 우리가 얘기할 때 과연 동국대는 얼만큼의 수능 점수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대학교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경쟁률은 좀 줄었는데 정시에서 그런데 오히려 평균 백분위는 좀 늘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평균 86.3% 인문은 자유는 87.7%였는데 이게 조금 상승해서 87%대, 89%대. 자, 내가 수능 모의고사에서 평균 87, 8% 나오면 정시에서 동국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알아보기 편하게 보통 우리가 9등급 체계에서 얘기하면 2등급 초반대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면 정시로 동국대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탐 응시생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의 지원 형량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 침공의 퍼센테이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연계열의 과목을 이수하고 인문계열로 침범했던 학생들의 비율인데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32.3%가 지원해서 39%의 어떤 합격을 했다면 2023학년도에는 36.7%의 지원을 해서 39.1%, 거의 40% 조금 안쪽에 이런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꼴은 이과 학생이 인문계에 붙었다 이런 말이고요. 이게 왜 대단하냐? 그럼 이전 연도에 수능이 통합되기 이전 연도에는 이과생들이 문과 오는 경우는 2%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과생들 밥줄을 이과생들이 많이 뜯어 먹었다. 뭐 이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국대의 수시에서의 교과 전형 볼 텐데 두드림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표적인 전형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두드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또 몇 명 뽑지 않는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불교의 학교다 보니 불교 추천 인재로 뽑는 이런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인문제는 놓고 보는데 두 개 학년들 비교해 보면, 자, 일단 학교 추천 인재 보면 2등급 때 중반 때, 자, 이거는 전 과목입니다. 원래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과목만 가지고 교과를 점수를 산정하는데 이건 전체 등급을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도 2등급 중반대인데 합격은 2등급은 초반 그죠? 전년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는데 아마 이렇게 되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높죠. 최종 합격자 놓고 보면 2등급도 후반이 되죠. 그래서 한 간격이 한 0.5, 0.6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등급 초반대, 2등급 후반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도표로 나열한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표적인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인데 크게 보면 이게 작년도에 바뀌었죠. 7대 3으로 이전에는 6대 4였는데 7대 3이었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대부분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전형들이 많이 있는데 건대, 동대 요 라인에서 최저가 없죠. 대신에 홍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3업 8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서류 정성평가가 들어가는데 이름은 교과 전형이지만 실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국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잘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교과지만 실은 종합전형이다. 그러니까 서류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낭피를 볼 수밖에 없는 전형이다. 그다음 7대 3이고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이 중에서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등급 때 초반에 내신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태 기준으로 내신이 되게 높게 나온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아이들도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7대 3의 비율이지만 이 30%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자, 추천 인원이 전년도에 8명 똑같은데 전년도에는 계열을 구분했다면 올해는 계열 구분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연계열로 8명 몰빵하겠다 할 수 있고 또 문과 8명으로 몰빵할 수 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1등급을 10점으로 환산하고 2등급을 9.99로 반영하고 3등급을 9.95로 반영하고 4등급을 9.9로 반영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럼 10개 과목만 반영하니까 5월 1등급 맞으면 점수가 100점이 되는 거고요. 5월 4등급을 맞으면 몇 점이 될까요? 99점이 되겠죠. 딸랑 1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대 3의 비율이지만 실제 반영률은 85.4 대 14.6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봤더니 변별은 서류평가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최초 합격과와 최종 합격을 비교했더니 교과에서 작용했던 그 반영 비율이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서류에서 90% 넘는 이 숫자가 반영 비율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은 붙고 떨어지는 건 서류에서 결정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원자들 봤더니 전과목으로 보면 한 2.7등급 정도 되고 그거를 10과목으로 환산하면 1.7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했던 평균이라고 놓고 보면 최초와 최종 합격자 놓고 보면 전교과라고 놓고 보면 2.0, 2.2등급이지만 동국의 기준 놓고 보면 1점이 1.3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국영수사 요 과목 또는 국영수가를 보면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붙는다. 그런데 붙고 떨어지는 건 이 내신의 점수가 아니라 서류의 점수다. 즉 학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동국대학교에 학교장 추천 전형 안 쓰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과목 반영했을 때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그걸로 만족해서 쓰는데 100%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도표 놓고 보면 맨 위에 찍혀 있는 게 최고 점수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최저 점수고 요게 이제 이 가운데 노란 게 평균이고요. 요렇게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표준 편차가 반영된 이른바 레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교과 전형은 2등급, 2.5등급, 2등급 초에서 2.5등급 요 사이 대부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그 점수대가 뒤에 밀려있는 과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1등급 후반에서 2.5등급 사이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이지만 실은 내신만 좋으면 땡인데 내신만 좋으면 땡이 아니라 여기서는 서류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 그죠? 그것도 평가 요소도 학생부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과 똑같습니다. 다만 비율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 아니다. 그리고 요 레인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촘촘히 모여있다는 얘기죠. 널리 퍼져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개인성이 있는데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도 많이 지원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는 인문보다는 좀 더 이렇게 범위가 좀 좁죠. 그만큼 일반고 학생 위주로 지원하는 뜻이고 약대 같은 경우는 뭐 최극상으로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반대 이렇게 점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마다 약간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대 점수에서 형성이 된다. 그 정도의 내신에서 학종이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동국대를 쓰시면 딱 맞습니다. 자, 종합전형 두드림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그러니까 불교 추천 인재 전형도 종합전형을 뽑는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 서류 100입니다. 그래서 보통 4배수 이내, 2.5배수, 3.5배수 다릅니다. 3.5배수, 4배수, 어떤 건 2.5배수. 1단계 통과하면 그러면 1단계 성적 70%와 면접이 30%가 있다. 올해부터 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생활기록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동국대는 서류평가 항목이 뭐가 있냐? 크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을 보는데 학업 역량에는 기초학업 역량, 학습의 주도성,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냐.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된 능력을 보는 거고 요즘 가장 많이 말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인성 및 사회성은 역할과 협력 소통을 얼마나 잘했냐. 두드림과 학교장 추천인지는 잘 보세요. 두드림은 학업 역량이 30%,
전공 적합성이 50인데 학종 추천은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똑같죠. 인성 사회성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금방 전에 봤던 교과 전형은 학업 영역을 높이 봐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 30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놓고 보면 기초 학업 영역은 이런 거 본다. 기본적 학업 영역, 국영수 위주의, 그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보고요. 얼마나 주도성이 있느냐, 얼마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를 보는 거고요.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성적을 놓고 보는 거고, 그 전공 관련된 교과 과목을 세부 능력이 특히나 좀 자세히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어떤 노력했느냐. 그다음에 인성의 사회성은 우리 각 수업 시간에 조별 활동할 때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창체 시간에 자율이나 진로 활동 시간에 또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얼마나 협동하고 소통했고 이런 능력을 보는 게 바로 인성의 사회성입니다. 요즘 바뀌고 있는 학업 진로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접할 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AI 소프트웨어 유용함 학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는 뭐 이렇게 뭔가 보고서 작성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 물어본답니다. 자, 그래서 종합 전형을 놓고 보면 이거는 우리 아까 교과 전형하고는 많이 다르죠. 결이 다릅니다. 2등급에서 3등급 대 주로 많이 포진돼 있고요. 그리고 종합이다 보니까 종합을 우리가 내신을 갖고 얘기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아무튼 지원자 풀 자체가 2에서 3등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에 대한 바운드리가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학교 유형에서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이런 거 마지막 최저만 놓고 봅니다. 야, 동국대 6등급짜리가 붙었대. 4등급대 후반이 붙었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2에서 3등급대에서 지원해서 얼마큼 서류가 잘 준비가 되었느냐. 아까 봤지만 그 평가 요소에 맞게끔 준비가 됐느냐를 보는 거고요. 자연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좀 이 범위가 짧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는 학교다 보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문 쪽은 우리 외대, 자사고 이런 학교들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점수가 좀 넓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거는 전체 합격자의 점수 범위고 아래는 일반고, 자공고의 점수 놓고 봅니다. 자, 인문 같은 경우는 자, 전체 합격자 대비해서 인문이 좀 앞쪽에 있죠. 문과대학 같은 경우 특히나 문과대학이라는 건 외국어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외고 애들이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전체는 4등급짜리도 있는데 일반계는 3등급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놓고 보고 일반계 고등학교 4등급짜리가 동국대학교 4등급짜리도 종합에서 붙은 경우가 있으니까 나도 지원해야겠다. 물론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붙을 수 있지만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죠? 법과대학,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는 앞쪽에다 포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경영대 같은 경우도 아까 봤죠. 6등급별로 있었지만 그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아니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전체 합격자의 레인지와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국대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많이 지원하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인문의 해상에서는 외고가 많이 지원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 3등급 대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지원하고 거기 일반계 고등학교가 합격선이 많이 형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약대 같은 경우는 2등급 초까지 형성돼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는 1등급 초중반에도 다 형성돼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 체제가 있는 유일한 전형인데 어찌됐건 올해는 좀 완화가 되고 좀 확대가 되는 편인데 전년 대비해 놓고 보면 절반 가까이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 잘 보면 되는데 논술 이전에 일단 최저를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동국대 좀 분석해 드렸는데요. 자, 올해 동국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특히나 교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핵심이 뭐냐? 일단 수능이 아니라 수능 체제가 없다고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에 10과목만 반영하니까 점수가 올라가니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은 교과전형이라도 교과전형이라도 우리 동국대는 지원하지 않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수시 한 장을 날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신에 조금 밀려요. 밀리는데 10과목만 반영하면 동국대 기준으로 상당히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실히 준비했다.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서류로 동국대를 뒤집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8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추천인원 8명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그 내부적으로 추천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기준에 맞게끔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동국대에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관련된 학교이지만 불자만 가는 학교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갈 수 있는 대학 동국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금입니다.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주말 의미 있게 보내시고 활기차게 다음 주 한 주를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학 스토리였습니다.